예, 존경하는 김익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혜정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우리 김민아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허위 증명 사진에 대해서 잠깐 팩트 체크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8분 좀 띄워주십시오. 네, 김민아 의원께서 제기한 차원 통일 마라톤 허위 증명 사진은 사업 계획에 첨부된 전년도 대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보면 19년도 대회 보고서 결과 보고서와 2000년도 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김민아 의원께서 5개월 동안 공부하시면서 대회 계획 사진만 보신 것 같습니다. 정산 자료에 있는 결과 사진을 보면 엄연히 사진이 다르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7차 임시회의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창원시 재활용 처리종합단지 입찰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대표 발의하였지만 의원님들의 반대로 부결되어 현재까지 아무런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원시 재활용 처리단지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제안서 접수 하루 전에 입찰 공고를 전격 취소하고 입찰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상태로 예전까지 99.5%를 제시한 단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재활용 처리단지 입찰 비리 의혹 사건은 이미 수차례에 걸친 KBS의 뉴스보도를 통해 창원 시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름에도 지방자치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창원시의회가 아무런 진실 규명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규명되지 못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시정 질의를 통해 재활용 처리단지 수탁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원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구조 10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수탁기간 선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유독 자원순환가에서만 시행하는 민간위탁 사업만 수탁기간 선정 방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겠죠? 예, 기후환경부장 조성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순환가에서 관리 운영 중인 민간위탁 사업장은 6개가 있습니다.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 종합단지와 성산 마산 진해 자원해수시설, 그리고 마산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 창원 은폐수 바이오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의 수탁기간 선정 방법은 조례가 아닌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일반 입찰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재활용 처리단지 예산 항목이 민간 위탁으로 항목이 편성되어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본 의원은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민간 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간 선정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왜 그것이 맞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첫 번째 화면 좀 세워주십시오. 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 중에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수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부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가에서만 민간위탁 사업이 외에도 공유재산법령을 운운하면서 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도 우리 시와 같은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울시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서울시는 지금 저희들과 동일하게 지금 계약 방식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일전에 그 똑같은 말씀을 우리 자원순환과 팀장께서 보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거짓 보고죠. 서울시도 창원시하고 똑같이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틀려요. 서울시에서는 우리와 같은 행정재산을 민간 위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잠깐 두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은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먼저 시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입찰을 해서 제안서를 접수받습니다. 그 다음에 적격자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제8조에 따라서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격자가 선정이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방식이죠. 예, 어떻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저 절차와 동일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절차에서 저기에서 중요한 3번, 4번이 빠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적격자 심의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사무 자체가 과연 민간에게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적격자 심의는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적격자 심의가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구조 10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신 거는 계약 방식에 의해가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말고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라. 그 말씀을 계속 하셨다니까. 그거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해서도 우리 자원순환과나 이번 재활용 처리 단지를 입찰해서 계약할 때 우리 민간위탁조례 구조 10조의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게 안 맞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그렇게 했다 그러면 현 근거 자료를 내요. 아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격자 심의라든지 적격자 선정이라든지 그 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조례에서 한 게 아니고 국장님 사업 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건 지방계약법에 따른 거는 수탁기관 선정할 때만 그래야 하는 겁니다. 참. 안 했습니다. 그러면 허위 보고를 하신 거지. 왜 민간위탁 선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자원순환과 6개 특히 폐기물 우리 재활용 처리 단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지 않았어요. 제가 끝까지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자료화면 4번 좀 떼어주십시오. 국장님 폐기물 관리법 62조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료화면 3번으로 좀 떼어주십시오. 이게 보면은 저게 어떤 공문이냐 하면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계획서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작성을 한 거 맞습니다. 맞죠? 네. 예. 저게 보면 분명하게 이제 민간위탁 운영 수탁자 선정 계획이라고 분명히 돼 있고, 오른쪽에 보면 강제 법령으로 폐기물 관리법 62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62조가 뭐냐 하면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2조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폐기물 62조 3항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하면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관리 운영을 맡을 능력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공유재산법이 아니라 이 법은 바로 폐기물관리법 62조에 따라서 우리 민간위탁조례 제9조 10조를 이행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처럼. 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자료화면 5번 좀 띄워주십시오.
예, 이것도 보면 지난 2월 9일 날 회계과에서 시행한 계약 심의에 제출된 안건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안건 자료에도 분명히 민간 위탁 운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관계 법령으로 폐기물 관리법 62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창원시 재활용 처리 종합단지 위탁은 관리 위탁이 아니라 민간 위탁 사업이고 관련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62조를 참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당연히 폐기물 관리법 62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계속해서 지금 사업부서와 담당자들이나 또 제가 몇 번이나 이게 대해서 질의를 하면 이거는 공유재산법 27조에 따라서 관리 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 위탁 조례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찰해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절차적 정당성, 법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 앞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왜 민간 위탁 조례에 따르지 않고 그 지방계약법에 의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느냐, 왜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않느냐, 그걸 계속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률에 의해서 다른 그 조례 말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그 계약을 수탁자를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린 거죠.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그게 폐기물 관리법 62조를 제가 말씀하는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국장님은 다른 법을 보시면 안 돼요. 공유재산법 보면 안 되고 국장님은 폐기물 관리법 62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국장님 그럼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소강부서 국장으로서 이런 잘못된 것을 어떻게 시정할까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그 재반 절차에 그 위법되지 않게 잘 처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적 했다니까 자꾸 말씀하십니까? 위법적을 하셨다고 절차를 안 지켰다고 규정을 안 지켰다고 내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지켰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께서 어쨌든 한번 잘 점검하셔서 제가 이야기한 게 틀리지 않습니다. 서울시처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법에 따라서 법에 위임된 조례에 따라서 구조 10조를 이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님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감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39명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감사관 취임 이후에 감사관 인원이 많이 불어났죠? 몇 명 정도 불어났죠? 제가 원해서 약 한 8명 정도 들었고요. 8명 정도 불어났어요? 네. 오전에 김묘재 의원님도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현업부서나 잘 아시다시피 사업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난립니다. 대표적으로 재난상황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행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감사들도 거의 끝났다고 하니까 조속히 현업부서로 복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시 바랍니다. 또 감사실에서는 사업부서의 모든 것을 이렇게 떡볶이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문도 자자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기후환경국장에게 질의한 내용과 같이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단지의 수탁업자를 선정하면서 폐기물 관리법 62조에 따른 조례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실관계를 살펴봤고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폐기물 관리법 62조에는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 사무를 저희 담당 부서에서 조례 4조에 해당되는지를 7조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이 민간 위탁으로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거기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행정 자산이 없다면 조례 8조로 가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행정자산, 즉 건물이나 시설이 있다면 그 건물이나 시설을 적용받는 그 상위법, 공유재산법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27조로 가서 지계법에 따라서 일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사무외에 행정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이 없을 때는 바로 8조 수탁심의회를 거치지만 자산이 있으면 자산에 대한 상위법을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법이 있어서 공유재산법 27조로 가서 그 일반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담당과에서는 지금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저 화면에 지금 띄어져 있죠.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자료예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그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그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62조에서 위임한 조항대로 조례의 구조 10조를 적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공유재산법 갖다 대면 엉뚱하게 자꾸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조례를 적용해서 업무 처리하는 건 맞고요. 그 사무에 행정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 포함되어 있냐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8조로 가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거고요. 행정자산이 있게 되면 그게 재산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으로 가도록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부에서는 우리가 설명이 약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구조 10조를 이용하고 있는 많아요. 우리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행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합니까? 그 부서에는 일부는 행정사무만 민간에 위탁하는 거고요. 자산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상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이 조금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서울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서울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폐기물 그 소각장 처리를 하는 곳은 철저하게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 과정을 밟아요. 그러고 나서 계약이 가는 법률에 따라서 협상에 가는 계약으로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3번, 4번 조항을 빼먹는 거하고 조례에 따라서 3번, 4번을 넣는 거하고는 엄연히 틀린 겁니다. 제가 자꾸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이 사업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사업이고 폐기물관리법 62조에 따라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됐고요. 맞으면 맞는 거지. 그것을 왜 또 다른 게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법은 명쾌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폐기물관리법 62조에 따라 조례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요. 그렇죠. 조례에서 심의를 그까지만 하면 된다고요. 사무를 거치고 거기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행정자산,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이 공유재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27조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 사무에 이 물건이나 행정자산이 없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조로 가서 수탁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사무를 위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업무를 추진하는 와중에 공유재산법으로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감사관님, 계약심의위원회 자료를 지금 떼어놨잖아요. 저것만 봐도 이거는 명확하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권한 위임하는 조례에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꾸 공유재산법 27조를 여기다가 낀가 넣으면 안 돼. 그러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 헷갈리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민을 무시하는 거라. 왜 그래 복잡하게 해? 법이라는 건 아주 단순 명료하잖아요. 저거 딱 뭐가 있지 않습니까? 저걸 참조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에서 그러니까 잠깐만 감사관님 그 정도만 말씀하시고요. 재활용 처리단지 입찰 시에 우리 수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감사관님께서 참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 마지막 날 공고를 취소시키고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도 감사관의 역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관 그 다음 쪽 화면 좀 주십시오. 감사관 28635, 감사관 30185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공문으로 인해서 저 공문을 사부서에 내려서 공고를 취소시키고 평가 점수까지도 세세하게 재설계해서 사부서로 전달했습니다. 맞죠? 네, 저 공문을 시행한 건 맞습니다. 예, 감사관은 부인하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의문이 있어요. 특히 경쟁 제한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 3에 보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 입찰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식 처리밖에 되지 않는 재활용 단지 시설을 이 건식을 빼고 하는 요건을 완화시켰다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중의 소문이 사실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건식 처리밖에 안 되는데 그걸 뺐다? 그렇게 완화시켰다? 또 법령에서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완화를 했다는 것도 이게 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 공고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 2월 27일 날 공고가 났고요. 2월 25일에서 26일 사이에 담당과 담당 직원이 저희한테 찾아왔습니다. 요지는 담당 과장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27, 28 저 공고문을 받고 공고문에 습식, 건식 제한이 요건이 있어서 3월 2일 날 이제 공문을 시행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3월 3일 날 담당 과장이 저에게 직접 13시경 찾아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저희 판단에 대해서 감사원 회계를 담당했던 전문가나 또는 법률 관련 회계를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확인을 하고 오십시오라고 했고, 1시간 후에 와서 저희 얘기가 맞다고 당시 담당 과장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해서 일단 공고문을 내리게 된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이후에 평가에 있어서 다시 그 담당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직접 와서 공고문을 내렸지만 당시 공고문 안에 있는 평가 지표가 당시 담당과장이 우려하고 있는 업체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더 수정해달라라고 저희 직원한테 얘기를 했고, 저희 직원이 저한테 보고를 하길래 야, 이건 우리가 할 건 아닌데 한번 그러면 우리는 전문성이 없으니 그러면 담당자, 즉 자원순환과 담당자에게 어떤 게 그러면 합리적인 지표인지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해라 라고 해서 저희가 받았고, 이제 저희 행정사무는 아시는 것처럼 완료형 사무와 진행형 사무가 있습니다. 완료형 사무는 이미 사업이나 업무가 완료됐기 때문에 문제점 진단은 필요하지만 치유 기능을 작동시킬 수 없는 거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 사무로 판단해서 저희가 중간에 치유 기능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처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이 저번에 제가 질문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관은 문제만 발굴할 뿐이지 대안을 제시하면 월권 행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제가 의원님께 9월 14일 날 말씀드렸고요. 네. 그건 완료형 사무에 대해서는 치유 기능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됐고요. 시간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 처리단지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위법합니까? 위법하지 않습니까? 일단 자원순환과에서는 업무는 제대로 했지만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물법 62조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제가 묻는 것만 했어요. 답변을. 법령을 위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법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임 시정에 있는 특정 감사에서는 적극 행정 일환으로 처리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했다, 위법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현 시정에서 진행되는 이런 명백하게 법과 민간 위탁 조례를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좀 자의적이고 제멋대로 해석이 이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께서는 스스로 이 감사관이라면 가져야 되는 덕목이 있을 텐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면서 저희 직원분들이 전화 법과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감사관께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감사관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리고 기준이 정확해야 하고 말과 행동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명정대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겠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우리 재활용 처리단지 민간 위탁 입찰 과정에서 우리 감사관님은 규정에도 없는 컨설팅이라는 명목을 갖다 붙여서 사업부서의 정상적인 업무 행위를 방해한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스스로 인정했듯이 아까 전에 인정했습니다. 월권 행위도 자행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뭐 당부드리는데요. 우리 특정 감사로 인해서 집행부 흠집 내기 뭐 이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 시정이 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간행이 있거나 위법적인 것은 바로 잡아주시기를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정 업체를 위해서 감사관의 직무 범위까지 벗어난 행위 이런 거 앞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남용 행위에 대해서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자께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네. 예. 시장님 창원시 재활용 처리단지 이 사업이 민간위탁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당연히 맞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이 맞냐만 이것보다도요. 크게 보면 직영을 할 건가 민간 위탁을 할 건가 두 개에 대한 판단은 시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고 이번 건은 민간 위탁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다 앉아서 그 폐기물 사업을 폐기물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건은 민간으로 넘겨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민간위탁 사업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할 때 시장께서는 재활용 처리단지의 이 시수탁자 선정은 행정안전부 업무 편람에 따라서 했다. 그래서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조금 빠져 있는 구간도 있는데요. 제가 조금 요 설명을 좀 드려도 되려고 모르겠는데 자료화면 1면을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자료 1면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위탁에 대해서 너무 혼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1번에 보면 여기에 어떤 거는 아까 말씀하시길로 선정위원회에서 열어서 했다고 그러고 어떤 건 안 했다고 이래 돼 있잖아요. 민간 위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을 창원대학에 맡기는 것도 민간 위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 시설에 관계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갖다가 민간 업체에 맡기는 것도 민간 위탁입니다. 그 두 개는 다릅니다. 하나는 창원대학에 예를 들어 우리가 평생교육을 맡긴다 할 때는 그거는 창원대학이라는 그 시설물은 창원대학 국유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사무만 맡기는 그런 민간 위탁이 있고 또 하나는 창원시가 갖고 있는 폐기물 시설인데 그 시설을 활용해서 일까지 넘기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민간 위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박혜정 의원님께서 쭉 이야기하시는 거는 우리 조례에는 폐기물 사업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유이고 또 사무도 느끼는 이런 경우에는 아까 그 조례에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특별한 규정이라면 아까 넘기는 그 대상에 대한 사무도 있지만은 그 시설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시설물이 이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이 조례가 아니라 아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인 경우를 민간 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공유재산법을 먼저 따라서 공유재산법을 따를 때는 또 뭐가 있냐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존경하는 박혜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펠람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써져 있는 그 펠람이 있는데 그 펠람에도 보면 아까 그 시설물을 우리 상원시 시설물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가 혼재된 우리 시설물도 남인데 위탁하면서 일을 맡기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을 우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펠람이 그래 상세하게 또 설명도 되어 있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요 폐기물 관리에 관계되는 거는 이제 두 개가 시설물하고 업무하고 두 개를 넘기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공유재산법을 먼저 따라야 되고 공유재산법을 따르면 항상 그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업체를 정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그렇게 됐고요. 만약에 아까 창원대학 예를 드는 겁니다. 창원대학에 평생교육 업무를 맡긴다. 우리 창원시에서 평생 업무를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선정심의위원회에다 올려서 하면 그만입니다. 현재 이래 되어 있는 거를 너무 이제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맞는 건지 또 저게 맞는 건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했다는 걸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헷갈릴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아까 폐기물 관리법도 예를 들면 평생교육법에 있는 건 모르겠는데
민간 위탁에 아까 평생 예를 들어 이제 그 모든 행정법이라는 게 다 같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은 평생교육법에도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 폐기물 관리법이 이렇게 돼 있다 가지고 그 안에 보면 조례를 따라라고 돼 있는 거 조례에 따른 거예요. 조례도 보면 앞에 뭡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규정이 공유재산법에 적용토록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시장님 나도 이야기 좀 합시다. 네. 그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관리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27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죠. 잠깐만요. 공유재산법 27조에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 입찰해야 되고 매년 위탁료를 매년마다 산정할 수 있다. 이게 27조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금방 말씀하시는 건 업무 펠람에다가 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거하고는 자, 그러면 공유재산법이 우선입니까? 또 지방자치법 117조, 창원시 사무를 민간 위탁할 때는 관련 조례를 따라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게 117조예요. 지방자치법이 우선입니까?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법이 우선입니까? 아까 이야기는 행정안전부의 업무 펠람이 우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한 대로 행정 업무 펠람은 아까 그 특별한 규정에 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특별한 규정은 그 상위에 있는 공유재산법이고 그거를 공무원들이 좀 너무 헷갈려 하니까 쉽게 풀어난 책이 업무 펠람입니다. 그게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따라서 제가 100번 양보해서 법은 다 똑같이 예를 들어 뭐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공유재산법도 같은 레벨이고 특별법이 제일 위이고 일반법이 있고 그다음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제가 한 말 하면 이게 시간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아니 너무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얘기를 아니야 일반적이 아니고 제 말씀 들어봐요. 100번 양보를 해서 시장님 말씀이 맞다면은 공고문에 어떻게 담겨야 되는 줄 알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어떻게 담냐면 공고를 할 때 행정재산 관리 위탁 사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장님 말이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공고문에 그렇게 없어요. 아니 그 지금 시설물이 우리 시 소유입니다. 뭐 있고 없거나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알아서 우리 거니까 우리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 공고하든 이게 우리 방식대로 계약을 이렇게 하겠다고 입찰을 붙인 거고.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저도 답답해서 온 공부를 다 했는데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아니 지금 그럼 엄청 쉬운 거예요. 이거는 엄청 쉬운 건데 시장님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간단하신데. 우리 창원시 의원들 연수할 때 이번에 최근에 우리 세 분한테 우리 강의를 받았거든. 그게 뭐냐 첫 번째로 5년대에 오신 그 이정아 박사님, 또 서울 그 의원 출신인 강용석 교수님, 그리고 인천에서 이번에 받았던 그 우지영 박사님, 이 세 분에게 내가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근데 교수들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당연히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야 되죠. 라고 합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11월 29일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업무 보고를 했는데, 그때 우리 행정국장님 또 회계과장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민간위탁 절차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왜 이게 지금 예수 말씀하시는 거 틀리고 이러냐고요. 이거는 왜냐면 법을 우리가 볼 때, 분명한 법은 공유재산법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업무 펠람입니다. 밑에 하위예요, 하위. 아까 펠람은 아까 공유재산법에 대한 실무자를 위해서 디테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보면 직원들이 이게 이 말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리고 교수 얘기하는데 교수는 공자말만 할지 구체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너무 그게 그 안에 구체적으로 그걸 갖다 교수 말을 믿고 한다는 건 정말 공무원이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공무원 안 다치게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님 거의 발언하는 거 다 그분들 들었을 건데 엄청 섭섭해 하시겠습니다. 아니 섭섭해도 뭐 그런 분이 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자꾸 그 관리 위탁을 말씀하시는데 이 법을 정확하게 보면 공유재산법하고 지방자치법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정상적인 건 아니죠. 지금 이 행위가
아니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보면 별 큰 건 아닌데 너무 오랫동안. 왜 큰 게 감사관이 입찰 과정에 또 개입하고 근데 지금 감사관도 그렇고 담당국장도 그렇고 그 말하는 맥락은 다 같다고 봅니다. 저는요. 저하고 다 똑같다고 보면 됐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입찰 과정에 감사관이 개입해서 입찰을 중단시키고 그것도 아까 저도 알아봤는데 감사관은 일상적으로 그 일상 감사도 하고 또 때로 또 뭐 여러 또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바르게 잡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정말 또 환경 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어떤 잘못된 연루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좀 뭐 계속 인정 안 하시니까 좀 유감스럽고요. 하여튼 뭐 이 모든 것은 우리 이 현장을 보고 계신 시민들께서 잘 판단하시겠죠. 네. 예. 시장님 오늘은 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예, 존경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창원시 재활용 처리 종합단지 입찰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오늘로 두 번째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조사 대표 발의까지 이 사건의 실체적 지시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 부결은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자 창원 시민들께서 유임한 소중한 권한을 내팽개친 반민주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계약 행위는 투명해야 하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백억이 들어가는 자금이 들어가는 대행사업에서 입찰의 공정성과 일관성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안서 접수 몇 시간을 앞두고 공고가 취소되고 며칠 만에 수정된 조건으로 다시 입찰을 시행하는 것은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입찰은 몇천만 원도 아니고 222억 원이 이르는 어마어마한 대행 입찰이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재활용 처리단지 입찰 비리 의혹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드리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네, 국장님. 네. 지금 화면에 놓는데 이 고유번호 부착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네. 보시다시피 종이 스티커를 제작해 붙여놨고 네, 구청마다 들쭉날쭉 규격도 엉망이고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렇게 종이하고 방수 시트지로 교체된 것이 현재 5개 구청에서 올 5월에서 11월 사이에 1차 추경 예산으로 5,575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이로 된 저것은 진해구 문화위생과에서 추경 전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향후로는 야외 운동기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5개 구청 담당 부서와 공통된 규격 재질을 통일하여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